그래서 이런 문법책 꺼내주시고 문법책에서 우리 얘들아 23쪽을 봐야 돼. 자, 23쪽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동화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쫙 하고 이러면 지문 한번 또 이렇게 들어가 보자. 이러면 동화는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우선은 어떤 여러분 이제 음운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자음끼리 만나면 자음동화, 그치? 모음끼리 만나면 모음동화, 자모음이 만나면 자모음 동화, 그치? 그 다음에 모음에 이러면 우리가 동화주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이러면 동화주는 이러면 동화를 시키는데 명령을 주네.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피동화주는 바뀌어. 그래서 이러면 이 동화주가 여러분 피동화주에게 이러면 앞에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앞에서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준 거니까 이거 무슨 동화? 이건 순행동화. 근데 여러분 이 동화주가 이렇게 영향을 줄 거야. 그럼 이거는 역행동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면 이건 상호동화. 그치? 오늘 계속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뀌는 여러분 이제 양상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영향을 준 애가 여러분 동화주, 피동화주. 동화주, 그치? 근데 여러분 동화주랑 모습이 똑같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 무슨 동화라고 했더라 얘들아? 완전 동화. 근데 여러분 동화주랑 모습 똑같지는 않고 특성만 좀 비슷한 거야. 비슷하게 바뀌면 이거는 불완전 동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화를 원래는 이제 모음 동화까지 해서 4개를 배워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모음 동화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더 설명. 선생님이 이제 2학년 언어나 매체 수준까지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 4개를 설명할 건데 그 4개를 지금 배운 개념들을 다 적용을 해볼 거야. 자, 우선은 여러분 구개음화라고 하는 애를 정리 한번 해보면 구개음화는 여러분 발음은 인정하는데 표기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발음과 표기 인정의 여부가 다르면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표기하는 거랑 발음하는 것이 얘들아 어떻다고 얘기를 했지 얘들아? 다르다. 그치? 표기한 거랑 발음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정리해보면 끝소리가 여러분 끝소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들어가는 위치죠. 종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성에 뭐가 들어가냐면 디귿과 티읕이 끝났어. 그럼 이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여러분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여러분 지읒치읒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 디귿과 티읒이 이나 반모음이를 만날 거래. 근데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디귿 티읒이 여러분 뭐에 해당할 거냐면 여러분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야 해. 혹시 여러분 의미를 갖는 형태소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얘들아? 실질, 그치?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하고 반모음이 모음은 여러분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걸 형식, 그렇지? 얘를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기로 했어. 우리 끝하고 얘들아 그 자음군 단수나 할 때 했던 개념이지. 그러면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얘가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고 이랑 반모음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성을 찾아낼 수가 있냐면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여러분 지금 동화가 일어난 거야? 자음, 모음. 그러면 얘를 무슨 동화라고 부르는데? 자모음 동화라고 부르는 얘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얘는 자모음 동화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애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 안 바뀌었죠? 그럼 모음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동화주, 얘가 피동화주. 그래서 얘가 동화주가 되고 얘가 피동화주니까 이렇게 영향을 준 거네. 그러면 여러분 구개음화는 기본적으로 무슨 동화라고도 봐도 돼? 역행동화야. 맞아. 근데 여러분 이 역행동화가
일어난 이 국외음화는 지읒치읒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읒치읒이 여러분 이 이랑 반모음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불완전동화야. 불완전동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 받다. 여러분 선물을 받다 해볼게. 받다에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이나 얘들아 반모미 같은 애들을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받다에 이를 넣을 수가 없다. 받다 말고 그 머리로 받다 있어 얘들아. 여러분 그러면 머리 받다에다가 이 다를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받치다라고 해서 머리 박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얘가 받치다라고 발음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어떤 애도 있냐면 여러분 갖다에다가 이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얘 소리 어떻게 내야 돼요? 같이 받치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우리 밭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여러분 여기에 이를 한번 또 결합할게. 조사이를 결합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밭이 깊다. 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는 이렇게 단어들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들아 단어를 만들어낼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서 뒤로 연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러면 고전 문법은 좀 넘어가고 여러분 그 아래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예시로 항상 여러분 중학교 때도 그랬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도 예시가 얘밖에 없거든.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아. 밭이라는 단어가 똑같아. 근데 여기 뒤에 이랑이라고 해서 얘가 형식형 대소, 즉 조사를 한번 선생님 넣어볼게요. 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랑이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야. 근데 이때 이랑은 여러분 우리 고랑을 파다라는 말을 쓰거든. 고랑. 그래서 여러분 고랑을 이렇게 고랑을 파는 건데 그 고랑대로 여러분 이렇게 업앤다운 이렇게 되는 물결 모양이 생기는 걸 이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이랑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형 대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밭은 여러분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실질 의미를 갖고 있잖아. 왜냐면 논이랑 비슷한 밭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는 형식이고 얘는 실질이고 환경은 똑같지만 여러분 실질인지 형식인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면 형식형 대소가 왔으니까 밭이랑이라고 소리가 나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밭이랑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반디랑이라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읒지읒으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실질인지 형식인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얘밖에 안 나와. 반대형밖에 안 나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국외음화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선생님 표를 그리면 그 표에 들어갈 자음을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 두 칸씩 쓸게요. 조그맣게 써도 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우리 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 소리, 치조음하고 그 다음에 샌립천장, 즉 경국의 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열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차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 쓸 수 있어야 돼. 빈칸에 들어갈 말. 이 표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말. 파열음이면서 치조음인 거 누구 있지? 디귿, 그치? 티읕, 쌍디귿인데 받침에 쌍디귿은 올 수 없으니까 뺄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파열음이면서 경국의 음 있어?
그건 파열음이면서 경국이야. 이건 연극음이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이러면 파찰음이면서 이러면 치조음인 게 있을까? 선생님 파찰음 이꼴 그냥 샌디천장. 이러면 경국음이잖아요. 여기가 지읒, 치읒. 근데 이러면 쌍지읒. 쌍디귿이 안 오니까 쌍지읒도 안 오겠죠? 그러면 지읒, 치읒이랑 만약에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치조음하고 경국음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뀌는 건 이런 방법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발음하는 방법,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거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위치가 치조음에서 경국음으로 바뀐 거고 파열음으로 발음했던 애가 파찰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개음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걸 본다면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도 바뀌는 변동이고 조음 방법도 바뀌는 변동인 거야. 그래서 얘를 조음 위치 변동이자 and 조음 방법 변동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조음 위치 변동이자 조음 방법 변동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어떤 동화라고 했냐면 잠호음 동화, 역행 동화, 불완전 동화의 특성도 있지만 여러분 조음 위치도 바뀌고 조음 방법도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얘들 구개음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개음화는 고전 문법은 여러분 선생님이 근데 읽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굳이 여러분 요거는 내가 아직 중세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중세 문법을 지금 배우는 건 아니니까 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여러분 고전 문법에서의 얘들아 구개음화는 여러분 이제 중세가 언제냐면 여러분 중세는 고려 때부터 여러분 언제까지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때가 여러분 중세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난 데까지가 중세 후기가 끝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임진왜란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임진왜란까지는 여러분 구개음화가 없어요. 구개음화가 우리가 발음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걸 보면 저기라고 읽을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읽었냐면 벽이. 약간 모자라 보이긴 한데 얘들아 자 여러분 벽이 이렇게 발음을 좀 짧게 발음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글자 있어. 좋다도 이렇게 썼거든 얘들아. 그럼 읽을 때도 좋다. 약간 여러분 뭔가 약간 모질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왜냐면 지읒에서 발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발음을 할 수 없었고 그 구개막 없었어. 근데 근대국어부터 근대가 언제부터냐면 임진왜란부터 여러분 갑오개혁까지를 얘기를 해. 이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요. 근데 구개음화가 아직은 규칙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자, 우린 아까 형태소가 누구하고 누가 만날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났어 얘들아. 실질, 형식, 그치?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날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의 형태소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걸 보면 이 한자가 하나가 직자, 여러분 이제 고들 직자를 쓴 건데 이 직자를 옛날엔 딕이라고 썼어. 딕이라고 읽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안 만났잖아? 근데도 지금은 얘를 직이라고 읽지. 구개음화 일어났기 때문에 직으로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다도 일단 우리 지다, 지고, 지면, 지지. 여러분 우리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지 얘들아? 지가 안 바뀌지. 안 바뀌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어간.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어간이야. 그럼 디도 어간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다는 다, 고, 지, 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바뀔 수 있잖아요. 얘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건 어미. 그치? 그러면 어간과 어미는 선생님 다음에는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형태소들이거든요. 그럼 형태소가 몇 개 만난 거예요? 두 개 만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간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건 형태소 하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기도 봐봐. 저기 할 때 저거든 얘들아. 하나의 형태소야. 하나의 단어 안에서 국외음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랑은 달라. 지금은 형태소가 무조건 몇 개? 두 개가 만나야 돼. 실질 형식. 근데 옛날에는 하나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 중세 가면 다시 배울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막 이거를 지금 당장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세 가면 고정문법 가면 이런 거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참고로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넘어가서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국외음화에 대한 여러분 시험 문제였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법 문제거든요. 이렇게 다 긴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국외음화를 다 알고 있으면 이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안 읽고 풀어도 돼. 문법은 안 읽고 풀어도 돼. 내가 개념만 완벽하다면. 근데 개념이 덜 얘들아 완벽하지 않은데 얘들아 이걸 바로 안 읽고 문제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문법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에서. 그러면 문법 문제 총 5개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럼 그 모의고사에서 5개 얘들아 빠르게 5분 안에 풀면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지문 하나 더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려고 미리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우선은 근데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알겠지? 자, 여러분 1문도 한번 볼게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속성을 닮아가는 걸 동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동화를 일으키는 의문을 동화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지? 동화주. 그치? 말 비슷하다는 거야. 동화음을 닮아가는 의문을 피동화음. 이걸 우리는 피동화주. 그렇지. 자, 동화현상의 하나인 국외음화는 경국에가 아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여러분 경국에서 발음되지 않았던 게 누구였어요 얘들아? 디귿티읕 치조음에서 발음되는 애잖아요. 경국에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디귿티읕을 얘기하고 얘가 단모음이나 반모음이 여러분 이 앞에서 경국에음으로 바뀐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경국에음으로 바뀌는 게 뭐야? 치읓치읓. 그러면 여러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디귿티읕이 이랑 반모음이 만나면 지읒치읒이 된다. 이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쓴 거야. 굳이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안 읽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피동화음인 자음이 일단 피동화음이 자음이래. 그러면 모음이 동화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나타나는 건 여러분 동화음이 이렇게 영향을 줄 거니까 이게 무슨 동화? 이게 역행 동화. 그렇지. 자, 근데 여러분 국외음화는 이제 이거 중세 개념이랑 연결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다른 개념이 더 있다는 거야. 자, 봐봐. 국외음화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피동화음이 디귿티읕 쌍디귿이 나오는 디귿 국외음화가 있고요. 피동화음이 기역, 키읔, 쌍기역이 바뀌는 애도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디귿, 티읕, 쌍디귿이 이랑 이 만나서 지읒, 치읒, 쌍지읒이 되는 애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역과 키읔과 쌍기역이 이나 반모미를 만나서 변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변할까? 자, 이때 현대국어에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건 디귿 국외함 중에서 이러면 두 가지를 이러면 얘기한대요. 자, 우선은 음절의 끝소리가 디귿티읕인 형태소가 단모음 이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가 디귿이고 뒤에 접사 히가 오면 자, 여러분 디귿이 오고 히가 오면 그러면 여러분 먼저 뭐부터 일어나냐 조금 이따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하나의 소리로 합쳐져서 티라고 소리가 나거든. 근데 여러분 티읕하고 이가 만났네. 티읕하고 이 만나면 여러분 뭘로 바뀔 수 있다? 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닫다에다가 히를 한번 넣어보자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먼저 티다 먼저 소리가 나고 여러분 티읕하고 이 모음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소리 난다는 거야? 닫히다. 그렇지. 문이 닫히다.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인정하는 건 요거랑 요것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거는. 얘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것만 인정한다.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음절의 끝, 이걸 인정했고 그럼 세 번째 할게요. 과거에는 기역 국외음화가 있었대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중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쓰는 거. 자, 얘는
방언에서 기름이 지름으로 변화한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주 사투리도 있어. 기름떡 혹시 알아 얘들아? 기름떡 여러분 그 막 설탕 막 묻혀서 기름에 막 이렇게 튀겨낸 그 찹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 있잖아. 걔를 어른들은 지름떡이라고 해요. 기름을 지름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키읔, 쌍기역이 뭘로 바뀌는 거? 쌍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만? 방언에서만. 혹은 옛날에만.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국외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이런 형태소 내부라고 하는 건 몇 개의 형태소? 한 개, 그치? 한 개의 형태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근대 국어 때 엄청 활발했다. 자,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마디, 여러분 이거 한 단어예요. 견디다 할 때 견디다, 견디고, 견디면, 견디지. 이러면 어디가 어간이야? 견디가 어간이지. 이게 하나의 형태소야. 하나의 형태소에 디귿하고 이가 있잖아요. 디귿하고 이가 있는데 구경은 안 일어나요. 우리 이러면 맞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견지다라고 발음하지 않죠. 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날까? 라고 살펴본다면 과거에 국외음화가 일어난직한데 얘는 이가 안 왔다는 거야. 이가 안 오고 마디는 옛날에 이렇게 생겼대. 마디. 그러면 마디니까 여러분 누가 온 거예요? 이가 왔어요? 의가 온 거예요? 의가 왔어요. 맞아요. 의가 오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견디다도 그러면 마찬가지. 견디다도 어땠을까? 옛날에는 견디다. 그렇지.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거야. 의가 오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의가 나중에 탈락해버리고 지금은 견디다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의가 이로 바뀐 거라는 거야. 그럼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무를 부르거든? 근데 이게 하나의 형태소거든? 근데 왜 얘들아 형태소가 얘들아 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을까? 옛날에 무조건 겪었어야 했는데 옛날에는 얘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치 느티나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 디딤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있잖아. 그럼 디딤돌도 옛날에는 디딤돌이었어. 그래서 얘가 디디다 할 때 딤돌 이렇게 썼기 때문이야. 의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왜 안 일어날까? 옛날에 이런 모양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쓰여졌다가 의가 나중에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현대 국어는 여러분 한 단어 안에선 절대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할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 국외음화와 관련돼서 잘못된 교정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헌상에 얘들아 단어 중에 김치의 과거형이 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얘들아 그 김치냉장고 그 상호명 중에 딤체라고 하는 상호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딤체가 원래 김치의 옛날 말이야. 딤체가. 그러면 딤체가 있었는데 국외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진체로 바뀐 거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국외음화가 일어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국외음화가 일어났지? 근데 아까 얘들아 기역하고 쌍기역하고 얘네들이 지읒지읒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원래가 얘들아 이렇게 해서 원래 국외음화가 잘 일어난 건데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의 딤체라고 발음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그래서 이름 다시 뭘로 바꾼 거? 김치로 바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지금의 김치가 된 거네. 원래는 김치가 아니고 조선시대 때나 이런 고려시대 때는 김치를 뭐라고 부른 거? 딤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국외음화를 잘 시킨 건데 잘못 생각했다는 거네.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 원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하다가 잘못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서 김체라고 하는 형태로 교정이 돼서 지금의 김치가 되었다. 잘못 교정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가치를 여러분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피동화음이 기역이기 때문이야 얘들아. 여기서 피동화음은 여러분 누구? 피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가 아니라 티읕이어야 되는 거지.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자, 많지만은 여러분 얘는 근데 티읕이 바뀐 게 아니라 티읕하고 지읒이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동화음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축약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디라고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음이 없어요. 그럼 동화음 누구 있어요? 이가 있어요. 그럼 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디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마지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 거지. 설명이 완전 잘못됐네. 얘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곁으로가 곁으로라고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두 형태소가 결합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곁도 하나의 형태소고 으로도 하나의 형태소거든. 두 형태소가 만나긴 했어. 근데 왜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실질 들어가고 여기 형식이 있지만 뭘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형태소가 만나는 게 아니라 반몸이나 이가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바틀이라고 해야 돼. 선생님도 밭을이라고 발음하거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밭에 가서라고 밭에라고 하는데 밭을 가면 밭을이라고 얘기해. 나도 잘못 발음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이가 아니잖아요. 이가 와야만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밭을.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소칠이라고 대부분 많이 발음하지. 소틀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서 문제 많이 내시지. 구개음화를 낼 때. 왜냐면 친구들이 소틀이라고 안 하고 소칠, 그다음에 밭을 이렇게 발음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발음해야 맞는 거. 그럼 구개음화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모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조건을 봐야 되는 거야. 자, 끌인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끌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무슨 형태소예요, 여러분? 실질 형태소 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비음화, 유음화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 비음화라고 하는 애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비음화는 여러분 기본 원칙이 하나, 예외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예외가 너무 여러분 일관적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까 된소리 되기도 여러분 첫 번째 것만 기본 규칙이고 2번, 3번, 4번은 다 예외였잖아. 근데 그게 너무 굳어져서 그냥 아예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얘도 첫 번째가 가장 기본 규칙. 얘네는 예외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냥 비음화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비음화는 발음을 인정하고 표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표기하고 발음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자, 개념을 보면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가장 기본 규칙. 그러면 여러분 받침에 파열음이 오고 뒤에 비음 초성이 올 거거든. 그러면 받침의 파열음은 만약에 키읔이 온다고 생각해봐. 키읔도 파열음이거든요. 근데 키읔은 뭘로 바뀌어야 돼? 받침이 있을 때는 기역으로 음극 적용해줘야 돼. 만약에 티읕이 오면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시옷이 오면 시옷도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누구만 들어가냐면 김덕배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김덕배는 여러분 무슨 특징을 갖고 있었지? 파열음뿐만 아니라 평음이라고 하는 특징 갖고 있었죠? 평파열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러분 평파열음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미음하고 니은이라고 하는 여러분 비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파열음이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 평파열음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비음화를 먼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걸까? 음끝을 먼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걸까? 음끝 먼저. 우리 된소리대기 할 때 했잖아, 얘들아. 김덕배가 오는 순간 무조건 음끝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비음화 전에 항상 뭐부터 적용하냐면 음끝을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김덕배에다가 미음, 니은이 오면 여러분 여기서 비음처럼 바뀔 거니까 비음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니까 기역이 이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어. 비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미음하고 니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누가 동화주야?
미음 니은이 동화주지, 그치? 그러면 얘가 동화주, 얘는 피동화주. 이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줬으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무슨 동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행동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역행동화는 여기다가 쓸게 얘들아. 얘는 역행동화에 해당하는 거야.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이러면 두 번째는 미음하고 이음. 비음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비음이 앞에 오고 뒤에 리을이 와. 이러면 리을은 이러면 비음이야, 비음이 아니야? 비음 아니었지. 뭐였어 얘들아? 유음이거든, 유음.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러면 비음이 아닌 애가 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응하고 미음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피동화주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리을이 피동화주야. 맞아. 그래서 얘가 피동화주, 얘가 동화주. 그러면 앞으로 슉 이렇게 영향을 줬네. 그럼 얘를 순행이라고 한다. 순행동화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해볼게. 또 이러면 얘는 1번하고 2번이 짬뽕된 거야. 합쳐진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앞에 긴덕대가 와요. 그리고 뒤에 리을이 와요. 그럼 여기에 얘들아 비음이 있어요, 없어요? 비음이 없어. 비음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마다 얘들아 그 순서 누가 먼저 영향을 줘서 바꾸게 하는지는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우선 얘가 먼저 얘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야. 얘가 영향을 줘서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주면 이러면 어떤 걸 영향? 나랑 위치 똑같은 뭘로 바꾸냐면 비음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우선은 누구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니은이라고 선생님 순서는 여러분 학교마다 선생님 다르게 나중에 나갈 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필기해 주셨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둘 다 바뀐다고만 지금 기억해. 선생님도 문제 누구 먼저 바뀐다라는 문제 안 낼 거야. 수능에도 안 내 얘들아. 그래서 그냥 얘가 영향을 줘서 니은으로 바뀌었구나. 그럼 얘가 비음이니까 얘네들도 비음으로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줘. 영향을 주니까 기역이 이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무슨 동화? 상호동화. 이건 상호동화라고 해. 이렇게 상호동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 자, 누구하고 누가 만났냐면 비읍하고 리을이 만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긴덕배에다가 리을이 만나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3번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둘이 만나는 걸 뽑아서 한번 생각하세요. 뽑으면 비읍하고 리을 만나서 3번의 형상이 일어나서 비읍도 비음으로 바뀌고 리을도 비음으로 바뀌어. 어떻게 소리 나? 내가 미음, 니음이야. 그러면 발음을 해보면 자연의 선미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둘 다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것도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옷이 여기도 나왔지만 남루하다라는 건 미음 받침이 오고 리을이 왔어. 그러면 미음하고 리을이 만나면 여기서의 비음은 누구야 얘들아? 미음이 비음이잖아. 비음이 이렇게 영향을 줘. 그래서 뒤에 이게 바뀌는 거야. 니은으로. 그래서 남루, 옷이 초라하다, 남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문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볼까? 받는 여러분 물건을 받다. 이걸 보면 요거는 여러분 누가하고 누가 만나냐면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 그러면 긴덕배에다가 미음, 니은이 만났으니까 여러분 1번 조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디귿이 누구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어. 그럼 발음하면 받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상호동화인 거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동화주가 서로가 동화주고 서로가 피동화주다 보니까 서로가 다 영향을 준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서로가 다 똑같이. 똑같이 바뀐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동화냐면 불완전 동화예요. 불완전 동화. 그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상호동화인 거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동화주가 서로가 동화주고 서로가 피동화주다 보니까 서로가 다 영향을 준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동화냐면 불완전 동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하고 리을 보면 여러분 앞에서 영향을 줬으니까 이거 순행이죠? 순행인데 여러분 똑같이 바뀌었어요? 다르게 바뀌었죠? 불완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종류마다 다 봐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얘도 앞에서 영향을 줬죠? 똑같이 얘들아 순행이기 얘들아 미안해 뒤로 영향을 줬다? 미안해 역행이지? 역행인데 얘는 역행이어도 뭐가 될 수 있어 얘들아? 무동부 완전 동화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어떤 A면 무조건 뭐다라는 규칙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역행인지 순행인지 상호인지는 여러분이 구분해줘야 되고 예시에 따라서 여러분 불완전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 아래에 유음화 가기 전에 아래 표에다가 이거 아까처럼 똑같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규칙. 자, 표를 우리 자음체계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여러분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우리 윗잇몸 소리 치조음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번 좀 말 바꿔서 또 윗잇몸으로 바꿨을게 얘들아. 계속 이 말도 이 말도 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윗잇몸. 그 다음에 여러분 연구계음을 여린 입천장. 그치. 그래서 여린 입천장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열음이 있고 비음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 더. 얘 그냥 같이 쓰자. 파열음 있고 여기에 얘들아 유음도 있을 수 있으면 유음도 한번 써봐 얘들아. 유음하고 파열음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돼. 빈칸 한번 채워볼까? 자, 여러분 우리 입술 소리면서 유음은 없고 입술 소리면서 파열음은 있죠. 뿌, 미안해. 브, 프, 뿌 세 개야. 비읍, 피읍, 쌍비읍. 근데 비읍하고 이 피읍하고 쌍비읍은 뭘로 바뀔 거? 우선 비읍으로 바뀔 거지만 이렇게 같이 쓰고. 그럼 입술 소리면서 비읍인 건 미읍. 그 다음에 윗잇몸 소리 여러분 그러면서 파열음이 디귿, 티읕이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쌍디귿 있지?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디귿으로 바뀔 거야. 근데 여기에 여러분 유음도 있죠. 칸 좀 작긴 하지만 리을까지 쓸게요. 그럼 리을이 비음, 리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기역, 티읕, 쌍기역 있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누구로 바뀔 거? 기역으로 바뀌어. 여러분 그냥 그것만 써도 돼. 비읍, 기역,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만 써도 돼. 그게 누구로 바뀌어? 이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지금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발음되는 위치는 어때요?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발음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아까 아니라 구개음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조음 위치 변동이자 조음 방법 변동이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비음하는 뭐에 해당해야 될까? 조음 방법 변동만. 그 다음 이 비음하는 조음 방법 변동만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똑같은 위치에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비음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 여러분 어떤 애가 있냐면 여기 나오기도 했지만 우선은 여러분 치읓하고 리을 만나서 비음아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어. 치읓이 무조건 여러분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김덕배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김덕배로 바뀌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디귿으로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음끝이 먼저 적응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디귿하고 리을 만나. 디귿하고 리을. 그러면 여러분 얘가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야 될까? 디귿은 니은. 얘도 니은. 면니.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럼 항상 여러분 누구부터 일어난다? 음끝부터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유음화 더 얼른 한번 해보자, 얘들아. 유음화는 발음 인정하는데 표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음하고 표기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 자, 비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니을하고 니은이 만나서 혹은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서 국음화가 일어나요. 아, 미안해요. 유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 유음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지금 얘가 영향을 줘서 비음이 유음으로 바뀐다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리을, 리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동화주는 리을이에요? 아니면 니은이에요? 동화주. 리을. 얘가 안 바뀌었잖아. 얘는 동화주, 얘가 피동화주.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줬으니까 여러분 이걸 무슨 동화라고 해야 돼? 얘는 수능 동화라고 해야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거는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얘도 리을, 리을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동화주, 얘가 피동화주. 뒤에서 영향을 주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동화주는 여기거든요. 이게 동화주. 얘는 동화주가 뒤에가 있죠. 근데 바뀐 애들이 동화주랑 모습이 어때?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여러분 유음화는 무조건 무슨 동화밖에 없는 거야? 완전 동화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아 유음화는 무조건 완전 동화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음화의 원리 한번 또 정리해보자. 그 아래 그 표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자 이 유음화의 원리는 간단해.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미니모 여기 여러분 기은 유 아까 왜 했던 거지? 그러면 윗잇몸이면서 비음인 애가 누구예요? 미은. 윗잇몸이면서 유음인 애는 리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네. 그러면 여러분 위치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거야 얘들아? 방법이 바뀐 거야. 그러면 아 위치는 바뀌고 얘도 방법이 바뀌니까 유음화도 여러분 무슨 변동에 해당한다? 조음 방법 변동에 해당해요. 조음 방법 변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음 동화들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자음들끼리 만났잖아. 자음 동화들은 무조건 여러분 조음 방법 변동만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자모음 동화에 해당했던 구개음화는 여러분 조음 위치도 바뀌지만 조음 방법도 바뀌는 변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 중학교 때는 단순히 여러분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리음 만나서 어떻게 된다. 이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 중학교 때 암기했던 거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조음 방법이 바뀌네. 순행이 일어나네. 상호네, 완전 동화네, 이걸 다 문장으로 풀어서 선생님들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이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유음화까지 했는데 유음화의 예외랑 여러분 모음 동화를 설명을 할 거거든. 이거는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한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거기 아래 칸 좀 쓸 때 있죠? 노트에 지금 25쪽. 좀 있죠. 거기에다가 유음화가 안 일어나는 예외가 있어. 그거 하나만 정리 더 해볼게. 여기 아래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분명 니을하고 니은 만나면 유음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 산.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니은하고 지금 니을을 넣어놨어. 그러면 여러분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발음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생산양. 생살량이라고 발음하지 않지? 얘가 발음을 해보니까 생산양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걸 공식으로 빼보자. 니은하고 니을을 만났더니 니을 리을이 되는 게 아니라 니은하고 니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유음화의 예외예요. 그러면 유음이 여러분 이 유음이 오히려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음의 비음화라고 불러. 유음의 비음화. 그러면 이 유음의 비음화가 언제 일어나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규칙 막 찾아봤어.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 순우리말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자어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자어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결합을 하냐면 란, 량, 론, 아니면 료, 예, 그 다음에 명 이런 글자들 있지. 이런 애들이 누구 이거든이 누구처럼 붙냐면 접사처럼 붙을 때 접사처럼 결합할 때 이거를 우리는 이러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선생님 몇 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생산량은 여러분 단어 누구하고 누가 결합했을까? 생산이랑 양이 결합한 거거든요. 생산되는 양이니까. 그럼 이 양이 뭐처럼 쓰인 거냐면 의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쓴 거야. 생산되는 양, 소비되는 양. 그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 접사가 나중에 선생님 형태소가 다 정리해주겠지만 접사는 이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예를 들어 볼게. 의문. 우리 의문을 배우고 있잖아.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론의 접사, 이러면 논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 니은하고 리을 만났으니까 물론, 여러분 리을로 발음하면 안 돼. 얘가 접사처럼 쓰인 애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니은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또 몇 개 더 해볼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줄게요. 란자를 결합을 해보자. 그럼 이거 발음할 때도 의결란이 아니라 의견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했어. 2번을 하니까 돈을 내래. 그래서 2번 료거든. 그러면 이것도 이 번료야. 2번료라는 거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이러면 상견 서로 만나다. 서로 만나는데 서로 만날 때 지켜야 되는 예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상견례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상결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상견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어예로 쓰냐면 니은에다가 여러분 예가 올 때는 리을 여러분 이응만 예라고 발음할 수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어예로 발음해야 돼요. 지혜 할 때 얘들아 여예 발음 못해. 어예로 발음을 해야 돼. 그래서 어에이로 쓸게. 그래서 이런 경우만 여러분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자음동화 정리했고 그러면 문제 2개 있는데 이 2개는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한번 풀어봐. 풀어보면서 정리해봐.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모음을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모음 동화를 쓸 칸이 별로 없어.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하려고 하니까 뒤에 얘들아 그 자음 축약 뒤에 28쪽 보면 남죠. 자음 축약은 여기다 필기할 게 없거든요. 여기다 28쪽. 자, 이러면 이 모음 동화라고 하는 애는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서 이러면 다른 모음이 여러분 한 모음에 영향을 줘서 바뀌는 걸 얘기를 해.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선 이건 공식을 그냥 바로 쓸게. 전설 모음이 미안해요. 후설 모음 미안해요. 후설 모음이 후설 모음이 여러분 누굴 만나냐면 이 모음을 만나는 거야. 후설 모음이 이 모음을 만난다. 후설이 이 모음을 만나.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 왜냐면 이 모음이 여러분 전설 모음이에요, 후설 모음이에요. 이 모음.
전설이기 때문이야. 맞아. 얘가 전설이니까 여러분 얘가 영향을 줘가지고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모음 동화는 여러분 순행 동화예요, 역행 동화예요? 역행 동화야. 맞아. 그래서 얘를 이 모음이 역행해서 만드는 동화다라고 해서 얘를 다른 말로 이모음 역행 동화라고 해. 이모음 역행 동화라고 하고. 자, 이름 똑같은 거 하나 더 갈게 얘들아. 자,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만나서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어. 근데 아까 비음도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유음화도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을 만나서 유음화가 된 거잖아요. 얘도 전설 모음 아닌 애가 전설 모음 만나서 전설 모음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설 모음화라고 해. 전설 모음화. 이렇게. 자, 그러면 후설 모음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후설 모음엔 우도 있고요. 오도 있고 아도 있고 어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요. 전설 모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로 바뀔 거거든. 자, 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위, 오는 왜, 그 다음에 아는 에, 그 다음에 어는 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한번 적어볼게.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있죠. 아기가 표준어거든요. 이게 표준어야. 그런데 우리 아기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어떤 말도 많이 써? 애기. 그렇지.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후설 모음이 나가. 이러면 애기라고 해서 발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애기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 아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표준어를 사람들이 잘못 발음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가볼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경우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누구 애비야 이런 표현들 쓰잖아. 그러면 아비가 원래 표준어거든 얘들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전설 모음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애비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자, 또 하나 더. 여러분 고기가 있어요. 고기. 그러면 이 고기도 이가 앞에 후설 모음인 오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나 부산 사투리에 고기 사세요가 아니라 괴기섭서 괴기라고 할머니들이 얘기해. 그래서 얘가 괴기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음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다 인정되는 애들이에요. 표준 발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투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문법에서는 배워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표준 발음이 될 수가 없다. 발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이 음운 변동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얘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지만 얘만 인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역행동화 일어나고 있는 거 알겠지? 모음동화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동화들에 해당하냐면 다 불완전 동화에 해당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얘들아 모음동화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음 추격 가자. 여러분 자음 추격은 여러분 어딜 가냐면 27조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음 축약은 여러분 이제 발음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표기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공통점 딱 하나 있어 얘들아. 공통점 딱 하나. 평음. 맞아, 평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평범한 예사 소리가 히읗이라고 하는 여러분 격하게 나는 소리랑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센 소리는 한자로 뭐라고 했었냐면 격음이라고 했거든. 격하게 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평음이 격음이 되는 현상을 이거를 우리는 이제 축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축약에 대한 공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선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히읗을
만나. 그러면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면 기역의 거센 소리가 돼야 돼. 기역의 거센 소리가 누구예요? 티읕, 그치? 디귿의 얘들아 거센 소리? 티읕, 그치? 비읍의 거센 소리? 피읕, 그치? 지읒의 거센 소리? 치읒, 그치? 근데 내 평음인 시옷은 왜 여기 안 들어갈까? 격음이 없으니까, 그치? 시옷은 격음이 없으니까 여기 이 네 개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도 쓰이냐면 히읗이 아래 내려가기도 해. 히읗이 얘들아 받침에 가기도 해. 두 가지가 있어. 자, 히읗 뒤에 기역이랑 여러분 대부분 이제 디귿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지읒. 비읍은 왜 못 오냐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없어요. 그 비읍은 뺄게요. 어미랑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 이 히읗 받침으로 오는 애들은 대부분 다 어간이거든. 어간 뒤에 우리 비읍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니은 여러분 된소리 대기 할 때 니은, 미음, 리을, 티을, 리을, 비읍, 어간이 이러면 어미 구두, 사조 만난다고 했지. 거기 비읍 없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무슨 소리 나냐? 똑같이 키읔. 히읗이랑 디귿 만났어. 티읕. 히읗이랑 지읒 만나. 치읒. 이렇게 소리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자. 우리가 얘들아 히읗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히읗. 히읗 받침이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과라고 하는 조사를 붙여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 어떻게 소리 내야 돼? 히, 으, 화야. 그렇지. 히읗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조타에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지읒으로 시작하는 애를 결합을 시켜볼게. 어떻게 소리 나야 돼? 조, 시, 그치? 그래서 히읗이 받침으로 가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 히읗이 이렇게 뒤로 가도 히읗 소리 나요. 히읗이 뒤에 가도 잡화 이렇게 소리 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히읗이 이렇게 뒤에 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소리 나야 돼? 구, 화, 그치, 국화 이렇게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히읗이 굳이 앞에 있을 필요는 없고 뒤에 있어도 되는데 대신 이제 뒤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는 올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음 축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축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모음 축약은 선생님이 우선은 예시를 하나만 써볼게. 예시는 안 써도 돼, 얘들아. 한번 봐봐. 보다에다가 만약에 R을 한번 결합을 해볼게. 나는 지금 이 예쁜 책상을 보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 근데 이걸 줄여서도 여러분 대부분 많이 얘기하자. 나는 봐, 봐라 이렇게 애들 하나로 줄어들 수가 있어. 근데 이 봐는 선생님이 앞에 대괄호 표시 안 할 거야. 왜 대괄호 표시를 안 할까? 표기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얘들아 어딜 바라볼 때 이 바 그대로 쓰죠. 얘는 모음 축약은 표기도 인정하고 발음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발음도 인정하고 표기도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처음 나왔어.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하니까 여러분 얘가 똑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이 앞뒤에 있는 형태소 반대 선생님이라고 써놔가지고 일단 미안해. 조사 반대로 써놔가지고 자, 여러분 앞뒤에 있는 형태소가 두 음절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럼 봐보세요. 보아는 여러분 음절 글자수 몇 개? 두 개잖아? 글자수 몇 개? 한 개로 줄어들었어. 음절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음절이 줄어들 때 양상은 6개가 있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 얘들아. 한국인이면 무조건 할 수 있어. 예시 나오는 순간 바로 할 수 있거든. 암기하지 마 얘들아. 그냥 원리만 쓸 거야 선생님이. 자, 여러분 이하고 어가 만나면 여러분 여가 돼요. 여. 여러분 이하고 어 줄여보세요. 어떻게 소리해요? 소리 나요? 보여. 그치? 보여가 되거든. 그래서 이어도면 여러분 다 보는 순간 여러분 한국인이면 줄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오하고 아는 여러분 와라고 소리가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오다에다가 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소리 나야지? 와, 그렇지. 자, 우하고 어가 만나면 뭐가 될까 얘들아? 워네, 그치. 그래서 춤을 추다에다가 어를 결합하면 춤을 춰. 그렇지. 처가 되는 거지. 자, 의하고 이가 만나면 의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띄어쓰기 할 때 있잖아.
그럼 여러분 원래는 뜨다에다가 이 다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줄이면 될까? 띄다. 그렇지. 공간을 띄다. 이렇게 소리 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왜하고 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왜야. 어떤 경우가 들어가냐면 되다에다가 어를 결합해볼까? 그러면 선생님이 돼. 이렇게 소리가 나지. 자, 여러분 근데 대라고 끝날 때도 있고 대라고 끝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하를 넣어보면 말이 되면 대를 써야 되고 얘는 해를 넣는 거야. 그럼 내가 선생님이 되다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을 해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를 써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면 해서보다 이러면 이때 돼서는 이게 맞을까? 해서 어떤 게 자연스러워? 해서가 그러면 얘는 돼서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대가 왜 해서랑 더 잘 어울리냐면 저 왜하고 어가 축약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대에다가 어가 합쳐지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 보다에다가 어를 결합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나는 할머니를 그렇지. 배. 이렇게 소리 낸다는 거야. 이거 왜야 왜? 자, 그 다음에 아에다가 열을 축약하는 경우 이거 예시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하다에다가 열을 붙여봐. 공부하여 어떻게 줄여야 될까? 해. 맞아. 해. 얘가 해야.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에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건 예시 딱 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축약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딱 보고서 뭘로 축약이 됐나 라고 해서 줄여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선생님 그냥 대표적인 것만 써놓긴 했거든. 근데 이렇게 내용으로 바뀌는 거 이거 굳이 공식 암기할 필요 없어. 이게 다른 거는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모음 축약을 내면 모음 축약은 여러분 이제 어간이 축약이 되냐 아니면 어간 어미가 축약이 되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걸 이제 공식으로 얘는 좀 만들게요. 자, 우선은 어간의 끝에 모음이 여러분 아나 오나 우나 으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어간으로 끝났어.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오줌을 누다 라고 하는 뭘로 끝났어 얘들아? 어간이 우로 끝났어.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얘들아 이 쏘다 라고 하는 단어 오로 끝났지. 그 다음에 뜨다 이러면 으가 들어갔지. 트다 이러면 공간을 트다 같은 경우도 으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아로 끝나는 경우는 싸다 물건을 싸다 있지. 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애들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뒤에 이어가 올 수가 있대. 그러면 이 이어가 올 때 줄어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축약하는 방법이. 자, 그럼 봐보세요. 이러면 여기 아, 오, 우, 으에 이, 어가 오면요. 이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 축약을 시킬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축약을 시킬 수 있어요. 어만 빼고 이러면 아하고 오하고 우하고 으가 이랑 만나서 축약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아하고 이가 만나면 애가 되고 오하고 이가 만나면 왜가 되는 거고 우하고 이가 만나면 위가 되고 그 다음에 으하고 이가 만나면 의가 되거든. 거기 뒤에 어가 그냥 붙는 거야.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아까 여러분 이 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쏘다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쏘다에다가 선생님이 이어를 붙일 건데 여기서 여러분 축약이 지금 쏘다하고 이를 붙인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합치면 벌에 쇠어. 그렇지. 벌에 쇠어라고도 하거든 얘들아. 쇠어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축약이 일어난 거냐면 자, 벌에 쏘이다. 쏘이고 쏘이면 쏘이지 쏘일까? 이러면 지금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예요? 쏘이죠. 그럼 쏘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간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어간에서 뭐가 일어난 거냐면 축약이 일어난 거야. 어간에서 축약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까지가 어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는 쏘이다, 쏘이
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니까 얘가 미거든. 어미, 어간 뒤에 어미.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축약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간 어미가. 그러면 얘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축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아는 그대로 있어. 오도 그대로 있고 우도 그대로 있고 의도 그대로 있고. 근데 그러면 아까 이하고 어가 만나면 어떻게 소리 났었지 얘들아? 여였거든. 그래서 얘가 여로 소리가 이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들아 이 소이어 있었잖아. 여기서 이게 어가 어미였거든. 어간 어미 얘들아 축약하면 어떻게 소리가 나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이게 소야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벌에 쏘이는 게 쏘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쏘여라고 하는 표현도 써도 되지만 쓰여라고 하는 표현도 써도 되는 거야.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또 한 번 더 해볼게. 여러분 이 쓰이어도 한번 봐보세요. 쓰이어도 보면 글자를 쓰다잖아. 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쓰이어에서 어간이 어느 부분인지 쓰이다, 쓰이고, 쓰이면, 쓰일까? 쓰이. 그치? 어간 축약해볼래 얘들아. 어간 축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시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말 쓰거든. 그 쓰여진 시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어간하고 어미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었지. 그러면 요렇게야.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축약할 수 있을까? 쓰여. 우리 근데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쓰긴 하죠. 쓰여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어도 어간은 축약을 하면 어간이 이겠지. 그러면 이거 축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배어. 그렇지. 어른들을 배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간하고 어미가 축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하고 어니까 보여야. 그렇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축약하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축약을 할 때 어간에 아, 오, 우, 으가 오면 여러분 무조건 축약하는 방법이 무조건 몇 가지라는 거야? 무조건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누다도 한번 봐봐. 오줌을 누다를 이 어를 결합을 시키면 그러면 여러분 오줌을 애기들한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누여라고 써도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있어. 근데 이 예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딱 하나 있거든. 절대 얘들아 이 축약하는 경우에 딱 하나밖에 축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뜨다예요. 뜨다. 여러분 뜨다에다가 이 어가 결합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어간을 한번 축약을 해볼까? 어간 축약하면 어떻게 소리가 나야 돼? 띄어. 그렇지. 여러분 띄어쓰기 할 때 띄어. 근데 여러분 요거를 어간하고 어미를 축약을 시켜볼게. 자, 어간 말고 여러분 이제 어간 어미를 한번 축약하면 우리 어떻게 써 얘들아? 뜨여라고 써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뜨여쓰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써요. 얘만 안 써요. 그래서 얘는 어간 어미에서는 축약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 경우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어간에서만 축약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축약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다 두 가지. 그런데 얘만 한 가지. 이거 예외.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모음 축약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자, 여러분 지금 뭘 찾으라고 하고 있냐면 가나다를 찾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가나다만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뭐냐면 거센 소리 내기가 자음이 축약될 때. 그러면 여러분 자음 축약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음 축약. 얘는 자음 축약.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에 해당하는 경우냐면 여러분 모음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해서 어간에서만의 축약을 얘기한대. 그럼 얘는 어간에서 축약.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간 어미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얘는 어간 어미.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부터 한번 보세요. A는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무슨 소리가 나야 돼 얘들아? 파. 그치? 그러면 여러분 A가 들어간 3번, 4번, 5번만 답이 되는 거네. 자, 여러분 B 갈게요. B는 여러분 조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돼 얘들아? 3번, 4번. 그치? 여러분 이 가에 들어가니까 5번 답이 될 수 없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나눴다잖아요. 우선 나눴다를 한번 풀어봐야 돼. 나누었다거든. 여러분 자 여기서 어간 찾아보세요. 나누다, 나누고, 나누었지, 나누면, 나눌까? 이러면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나누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얘가 지금 합쳐진 거잖아. 그럼 어간하고 어미에서. 그러면 C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다에 들어가요. 다 3번이죠. 여러분 D하고 E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게 보기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밑줄 쳐져 있는 것만 봐도 돼. 보기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좀 지우면서 문제를 풀면 다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꼼꼼히 봐야 되니까 우리 D하고 E도 한번 볼게. 여러분 D는 여기 얘들아 우리 한번 풀어보자. 기본형이 이 개야. 뜨이다, 뜨이고, 뜨이면, 뜨이지. 안 바뀌는 부분이 뜨이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어간축약. 그렇지. 그래서 D가 여기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없다겠죠. 그러면 보이다, 보이고, 보이면, 보일까? 보이었다, 보이면서.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보이거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 얘는 어미. 그럼 어간어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네. 그래서 수능에서 어간축약, 어간어미 축약 이런 거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줘야 돼. 자, 자음분단수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고 31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우리 탈락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리을 탈락이 있어. 자, 리을 탈락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면 아들에다가 님을 한번 붙여봐. 아드님. 그치? 이러면 리을 없어지죠? 그러면 아드님이라고 읽는데 표기도 어떻게 해요? 아드님이라고 표기해요. 그럼 얘는 표기하고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아. 그치? 그래서 발음도 인정하고 표기도 인정해서 발음하고 표기가 똑같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자, 근데 리을 탈락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여러분 용언이 활용한다라는 건 여러분 누구하고 누가 결합하냐면 어간에 누가 결합할 때? 어미가 결합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해버리는 거야.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당연히 어간에 받침이 리을이 와요. 그리고 어간 왔으면 그 뒤로 뭐가 와야지 얘들아? 어간 왔으면 어미 와야 돼. 그렇지? 어미가 오는데 니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사실 하나 있긴 해요. 높임 표현이거든요. 뭐뭐 합니다 할 때 비읍니다. 있긴 한데 얘네들이 여러분 단독으로 여러분 아까 했던 애들이랑 만나지는 않아. 히읗을 바로 만나지 않아. 봐봐. 좋습니다라고 하지 여러분 좋다 이 히읗에다가 비읍니다 바로 만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비읍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비읍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비읍니다 라고 하는 애.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어요. 오. 자,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가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날다에다가 는을 한번 넣어볼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써? 하늘을 나는 중이다. 리을 없어지지. 자, 여러분 이 날다에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늘을 나시는. 만약에 높임 표현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나시는이라고 해서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리을 탈락해버리는 거야. 자, 날다에다가 여러분 비읍니다라고 해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하늘을 납니다. 여러분 리을 없어지죠?
자, 날다에다가 여러분 이 매개모음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 오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늘을 나오도 되고 나르오도 되긴 하는데 대부분 나오라고 하죠. 나오예요, 나오. 하늘을 나오.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달다에다 이러면 달다. 이러면 달다가 이 달다라고 하는 기본형 그 맛이 달다 말고 주다의 반대말이 달다가 있어. 그래서 이러면 내가 달라고 했다 할 때 그 달다. 달다는 기본형을 쓰진 않고 여러분 다 어휘랑만 결합해서만 쓰거든요. 이 달다에다가 오를 한번 붙여봐봐. 나에게 주오의 반대야. 나에게 주오. 나에게 다오. 다오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는 애들이야. 그러면 니은이 그냥 무조건 탈락을 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니은, 시우, 비읍, 그 다음에 오로 시작하는 애들 오면 무조건 탈락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관계인데요. 자, 이러면 선생님이 형태소를 할 때 여러분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했어요? 실질 형태소라고 했어요? 실질 형태소라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우리 저번에 선생님 잠깐 했어. 여러분 그 선생님이 된소리 대기 할 때 소리 첨가할 때 얘들아 그 봄비 길가 이거 할 때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만난다고 했거든. 근데 실질 형태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걔가 어근이야. 실질 형태소의 다른 말이 어근이야. 그럼 다시 정리해줄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 있잖아요. 그럼 이 실질 형태소는 다른 말로 어근이라고 불러요. 어근.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 있니? 걔 어근이야. 응?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책상 의미 있을까? 그럼 걔 어근이야. 만약에 얘는 선생님 이름 이혜은 이름 의미 있을까? 이름 있어.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 뭐가 되냐면 어근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먹다 할 때 어간이거든요. 먹다의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의미 있어요. 먹의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어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근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의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더해주는 애들이 있어. 혼자서는 못 쓰는데 의미를 더해주는 애가 있거든. 그러면 혼자 사용은 안 돼. 근데 의미를 더해줘. 의미를 더한다는 건 의미를 제한하는 거거든. 그게 누구냐면 이게 접사야. 그래서 여러분 사과인데 안 익은 사과라고 의미를 선생님이 사과들 중에서도 안 익은 사과라고 의미를 딱 제약을 해버릴게요. 의미를 딱 더해주고 제약을 하면 여러분 여기 사과 앞에 뭘 붙여야 돼요? 풋사과. 그렇지. 풋을 붙이는 거야. 여러분 아직 덜 성숙한 사랑이래.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직 안 먹었으면 얘도 풋사랑을 붙이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또 고추인데 아직 안 익었어. 안 익은 고추를 우리 무슨 고추라고? 풋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풋이라고 하는 애들은 풋 혼자 못 써요. 내가 지금 이거 익었니 안 익었니? 풋 이렇게 못 쓰죠. 그러니까 익었니 안 익었니면 안 익었어 익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풋 이렇게 못 쓰잖아.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의미를 뭐 해주고 있어? 제약해주지. 이런 걸 접사라고 해. 하나 더. 여러분 만약에 놀다에다가 선생님이 이를 붙이면 여러분 얘가 명사가 된다. 여러분 길다에다가 이를 붙이면 길이를 재다 명사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걷다에다가 선생님이 음을 붙이면 걸음이라고 해서 명사가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의미를 더해주는 거는 아니지만 얘가 문법적으로 여러분 다 명사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접사예요. 알겠죠? 그러면 품사를 바꾸거나 의미를 더해주거나 혼자 사용할 수 없는 애들을 접사라고 하는데 이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파생어야. 그러면 파생어는 무조건 어근 접사가 만나는 거. 그래서 얘는 어근 접사가 만나는 걸 말하고 저번에 선생님이 얘들아 소리가 첨가될 때 봄비 어근 길가 어근 이렇게 어근이 만나면 그걸 합성어라고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리을이랑 어근어근이 만나서 단어가 형성될 때 리을이 뭐 할 수 있다? 탈락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언제 리을이 탈락하냐면 이러면 앞에 어근어도 되고 접사와도 상관없어. 리을로 끝나는 애가 왔어. 리을로 끝나고 뒤에 니은이 오면 리을 없어지는 거야. 아드님, 따님 이런 단어들 있죠. 그 다음에 말과 소를 이거 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리을 뒤에 디귿이 오는 경우. 리을 뒤에 디귿이 오는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밀다, 닫다, 이문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러분 무슨 문이라고 해? 미닫이문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밀고 닫는 문. 그치? 리을 사라지죠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리을이 뒤에 누가 오는지 단어가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뒤에 시옷이 올 때도 탈락이야. 그래서 예시 보면 말과 소 합쳐서 우리 마소라고 하지 말소라고 하지 않거든? 흰 말들이 말하고 소. 그 다음에 부삽이 불을 뜨는 삽이야. 불을 옛날에는 아궁이에다 불을 지폈으니까 불을 뜨는 삽이 필요하거든? 그걸 부삽이라고 해. 리을 안 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리을 뒤에 얘들아 지읒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우짓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 짓다 오니까 여러분 리을 탈락해버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럼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야 돼. 어떤 걸 나눠야 되냐면 얘는요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이러면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의문 변동이라고 해서 이걸 필수적 변동이라고 해. 필수적 변동. 무조건적인 변동이야. 그래서 어간에 그냥 얘들은 니은, 시오, 비읍, 오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얘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이런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봐봐 얘들아. 그 얘들아 한자로 되어 있는 그 물질 말고 여러분 우리 그 바느질 아니면 걸레질, 질이 이러면 의미를 행위를 한다는 걸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질하러 간다 할 때 여러분 그 해녀들이 물질한다 할 때 봐봐 얘들아 똑같은 질이야. 바느라고 이러면 질이라고 해서 똑같은 접사가 들어갔는데 얘는 우리 어떻게 써? 바느질이라고 쓰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써? 그냥 물질이라고 해서 그럼 물질이라고 쓰고 똑같은 조건인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더 해볼게. 아까 얘들아 따님, 딸에다가 님을 결합했더니 여러분 따님이라고 해서 탈락이 되잖아. 근데 여기에 달이라고 한번 결합해볼게. 달을 결합하면 유마 일어나네? 달림. 유마 일어나버리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이 님이 들어갔고 얘들아 똑같이 니을 들어갔고 그냥 차이는 여러분 딸이냐 달이냐 이 글자 차이일 뿐이잖아. 근데 얘는 안 일어나고 얘는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파생어나 합성어는 여러분 그 특정 단어만 그렇게 탈락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땐 안 일어나는 거잖아. 이걸 수의적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이지 않은 변동인 거지. 이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변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리을 탈락은 이게 무조건 일어나냐 그렇지 않냐 라고 해서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왜 이렇게 나냐면 옛날부터 그냥 굳어져서 쓴 애들은 리을 탈락시켜. 근데 굳어지지 않고 이러면 이 달림은 그냥 유음화가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유음화를 우리가 발음하는 거고 따님이나 아드님은 여러분 리을을 탈락해서 발음한 게 언제부터냐면 고려시대 때부터 그렇게 발음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이제 굳어지니까 이걸 그냥 적용해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리을 탈락까지 했어 얘들아. 그러면 히읗 탈락하고 사이소리 하면 여러분 우리 의문변동 이제 끝나거든.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요거 끝내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형태소 들어갈 건데 우선은 다음 주는 여러분 그 뭘 할 거냐면 7주차에 있는 내용들하고 8주차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주차는 여러분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6주차 선생님이 오늘 내고 거기에는 경제지문 조금 어려워. 오늘 문법 시간에 문법 조금 많이 했고 경제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다음 주에 나눠주면 그거 같이 수업을 하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좀 해요.